교과서 속 내신 완성 문제. 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원 단원 들어갈 건데요. 일단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원을 세 가지를 차근차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첫 번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에너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력 에너지. 자, 일단 태양 에너지의 형태는 빛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자기파 형태고요. 그리고 복사 에너지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지구 표면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방사성 원소. 방사성 원소. 방사성 원소 누구냐면 세 개, 우라늄, 토륨, 칼륨 등이 이제 얘네들이 분열을 할 때 질량이 감소하는 만큼 내놓는 그 열 에너지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반감기가 있고 그 반감기에서 질량 감소 이는 MC 스퀘어. 이때 빛의 속력 빼고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교환이 되죠. 그죠? 등가 원리.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가 질량으로, 질량이 에너지로, 질량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형성될 때 남은 열인 거죠. 이 아이들은. 자, 세 번째 조력 에너지라는 거는 달과 태양의 중력을 얘기하는데 달이 조금 더 크죠.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태양이 큰데 우리 입장에 상대적인 입장에서는 달이 더 크죠. 그럼 세 가지를 비교를 해서 우리 지구계 권역끼리 그러면 이 에너지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에너지원별로 세 가지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 지구권에서 어떤 권역들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에너지원 지금 나온 것처럼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성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이 세 가지가 있죠. 태양이 영향을 주는 지구권은 일단 기권에 빛을 받아서 열 에너지를 얻으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대류 현상인 거죠. 그러면 기권은 바람을 형성할 수 있고 바람이 형성되면 수권에 해류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 생물권에서는 그 빛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태양 에너지에 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구권의 방사성 원소에 의한 거는 지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만드는 게 멘틀의 대류죠. 대표적으로 멘틀의 대류로 일어나는 것이 판의 운동. 그 다음에 지진, 화산. 그 다음에 자 조력 에너지로 일어날 수 있는 건 수권인 거죠. 그럼 조력 에너지니까 조수간만의 조석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밀물, 썰물, 조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원별로 지구권에 영향을 주는 대표 현상까지 정리를 해봤고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표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의 종류와 형성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에너지원이 지금 ABC가 나와 있는데 태양과 달의 인력이다. 그럼 이게 조력 에너지일 거고 방사성 원소, 이거 방사성 원소고. 그렇다면 A는 나머지 태양이 되겠네요. 그죠? 태양 에너지 근본적인 태양 별이니까 별의 근본적인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태양 자체의 에너지를 보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핵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태양의 중간 부분은 복사층이죠. 에너지를 뿜고 있고, 그 다음에 바깥 부분은 우주 공간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돌아오는 대류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죠. 동그랗게. 그래서 핵과 복사층, 대류층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번에 에너지원 ABC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ABC의 크기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였죠. 그 다음에 B.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기억, 태양 에너지는 에너지원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 맞고요. 조력 에너지는 달보다 태양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니은 틀리고,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에서 상호작용을 하여 지구 내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에너지는 지금 세 개가 나왔지만 서로 전환되는 용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틀리고 정답은 기억입니다. 3번에 가에서 닿는 지구 시스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화산활동, 태풍, 갯벌 형성. 자, 화산활동은 대표적인 지구 내부 에너지인 거죠. 멘틀의 대류 때문에 일어나니까 가는 지구 내부 에너지. 방사성 원소의 반감이죠. 질량 감소. 그 다음에 나는 태풍은 태양 에너지죠. 태풍의 다른 말이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열대라는 건 저위도 지역인 거죠. 지구에서 보면은 적도 부근,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저, 중, 고로 나눴을 때 이 저위도 부근이 되겠고, 이 저위도 부근에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겠죠. 태양으로부터 거리도 가깝고, 그 다음에 태양의 고도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증기,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뭉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죠. 태풍은. 그래서 열대성 저기압은 태양 에너지가 근본 에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의 갯벌은 당연히 조력 에너지가 되겠죠. 3번 정답은 이렇고요. 4번에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난 물의 순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물의 순환은 주로 지구 내부 에너지, 물의 순환은 태양빛에 의해서, 태양 폭사 에너지에 의해서 증발이 일어나, 바닷물에서 증발이 일어나야지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태양입니다. 그 다음 니은 강물에 의해 지형이 변하는 것은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죠. 강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산 위에서 흘러서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 유수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다 보면 산에 계곡도 만들고, 그리고 내려가서 강도 만들고, 그쵸? 지형을 변화시키면서 결국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그래서 지형이 변화하는 것은 유수와 관계가 있다. 맞죠? 물의 순환이 일어나더라도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은 일정하다. 물의 순환이란 말 자체가 양이 일정하다는 거죠. 질량 보존처럼.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에 A와 B에 해당하는 값을 쓰시오. 자, 요거를 우리가 체크를 할 때 세 가지 권역을 나눌 건데, 육지는 직권이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있는 여기는 기권이고, 바다는 수권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권역은 뭐냐면 인과 아웃이 똑같아야 돼요.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지금 기권을 이렇게 잘라보면은 기권으로 들어가는 화살표와 나가는 화살표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들어오는 화살표가 얼마냐면 320, 60이니까 들어오는 것이 플러스 380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나가는 양 중에 마이너스가 96이 있어요. 마이너스 96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되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그럼 A가 얼마가 나오냐면 284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직권에도 들어온 양이 96인데 지금 나가는 양이 60이에요. 그쵸? 그러면 96이 인이고 나가는 양 60과 그 다음 나가는 양 B가 되겠죠. 그쵸? 두 개가 합쳐서 96이 돼야 되니까 B의 양은 36이 되겠죠. 바다도 해보면 바다에서 나가는 양이 지금 320인 거죠. 들어온 양이 얼마냐면 들어온 양이 플러스 36과 플러스 284죠.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320 맞겠죠. 그쵸?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발량은 바다가 육지보다 많다.
않는 얘기죠. 그렇죠? 바다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바다는 증발량이 지금 더 많죠. 증발량이 320으로 나와 있고 그럼 강수량이 284로 나와 있기 때문에 증발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7번에 그림은 육지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 과정에서 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렇죠? 육지에서는 A의 양이 B의 양보다 많다. 육지에서는 강수량이 더 많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바다에서는 어때요? 증발량이 더 많았죠. 비교. 그 다음에 디귿의 C 과정으로 물이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디귿도 맞는 설명. 정답은 5번입니다. 8번에 탄소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7번과 8번에 물과 탄소의 순환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나올 텐데 아마 질소 순환까지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네, 일단 물의 순환과 탄소 순환 두 가지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물의 순환은 그리고 탄소의 순환은 두 가지 짚을 건데 일단 근원 에너지는 둘 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물의 순환 아까도 봤지만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서 기권과 그 다음에 수권과 직권으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물의 양, H2O의 양이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다라는 거를 세 권역당 각각 비교를 해주시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은 근원 에너지 역시 태양 에너지고 시작은 어디서 시작을 하게 되냐면 탄소 자체가 형태가 여러 가지죠. 형태를 변해 물은 H2O 상태로 계속 가지만 탄소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일단은 CO2로 출발한다고 보셔야 돼요. CO2는 광합성으로 출발한다는 얘기죠. 생물권으로.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기권과 그 다음에 처음에 직권 먼저 할게요. 직권과 해양, 그 다음에 화석연료, 토양, 대기, 생물권. 일단 직권에서는 석회암 형태죠. 탄산칼슘. 그리고 해양에서는 이온 CO3 2-HCO3-.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 다음 토양은 유기물 형태로. 유기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기는 CO2, 생물권 역시 유기물이죠. 가장 많은 게 이제 석회암이 거의 99.9%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지금 써놓은 순서대로 작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8번에 탄소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탄소는 직권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지금 알아봤지만 맞는 설명이죠. 탄소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이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에너지와 물질이 같이 일어나고 있죠. 물질이라는 건 구체적인 형태고 그 다음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를 들어 화석연료가 태워서 우리가 CO2로 만들어질 때 연소라는 과정에서 에너지 이동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 이동은 같이 일어납니다. 함께. 자, 디귿은 수권의 탄소는 석회암 또는 해양생물의 골격 형성에 이용된다. 그렇죠. 수권의 탄소는 그 조개나 아니면 소라나 여러분 껍데기 딱딱한 아이들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생명체들이 땅에 묻혔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석회암. 그래서 바다 밑에 석회암이 많다는 거죠. CaCO3.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표는 지구 시스템의 9번에 각 권역에 분포하는 탄소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아까 나왔지만 기억에 일단 해당하는 애, 니은에 해당하는 애 누군지 알겠죠? 그죠? 가나다 먼저 볼까요? 가는 탄산이온. 그러면 가는 수권이죠. 그 다음에 나는 유기물이니까 생물권. 그 다음에 다는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다는 기권.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기역은 석회암, 니은은 이산화탄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거나 아니면 호흡에 의해서 방출되거나 해서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나오고요. 또 역시 뭐 화산이라든가 아니면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 나오게 되고, 그 다음 그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기도 하고 다시 방출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탄소가 순환을 하지만 총량은 일정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과정으로 직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한다. A의 과정을 보면은 화산이 폭발해서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직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광합성은 B에 해당한다. 광합성. 지금 화살표가 식물로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B에 해당한다. 니은도 맞는 설명. 그 다음에 탄소 순환이 지속되면 지구 전체적으로 탄소량이 감소한다가 아니라 일정하다. 순환이라는 건 일정하다고 얘기했죠. 기억니은 정답 3번. 11번이 최근 화석 연료 사용량의 증가로 지구 시스템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구성 요소 중 기권, 직권, 수권을 분포한 탄소량은 각각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얘기했는데, 화석 연료라는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직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기권으로 가게 되죠. 주로. 그쵸? 그래서 직권이나 수권 안에 있던 그런 화석 연료들이, 직권, 수권은 그 화석 연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권과 수권의 탄소는 감소하겠지만 기권의 탄소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기억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물질과 에너지 이동이 함께 나타난다. 기억 맞고요. 니은의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권역에서만 일어나고 각 권역 내에서는 일어난다. 각 권역 내에서도 일어나죠. 디귿에 지구 시스템의 한 권역에서 변화가 발생하면 상호작용이 일어나 다른 권역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그렇죠. 자, 13번에 그림은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다음 자연현상은 AF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수중생물이 물에 녹아있는 물질을 흡수한다. 수중생물은 수권에 있는 생물이죠. 생물권. 그리고 물이니까 생물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겠네요. 그쵸? 2.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녹아 들어간다.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니까 C. 강물에 의한 침식과 퇴적으로 공유가 만들어진다. 수권과 직권이니까 F가 되겠네요. 14번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의 예 중에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에 무역풍은 적도 지방, 저위도 지방에 부는 전체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위도 지방의 무역풍이 약해져서 페루 연안의 수온이 높아진다.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엘니뇨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이 된다. 기권과 수권이 아니죠. 그쵸? 예, 기권, 직권이겠죠. 그쵸? 직권에 대한 설명이라서 니은 틀리고. 디귿에 태양활동이 활발해져 오로라 현상. 이건 외권과의, 이건 직권과의, 이건 외권과의 관계죠.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지구 시스템에서 외권과 다른 권역 사이에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 외권과의 상호작용, 운석 구덩이 형성 맞죠? 그 다음에 오로라 발생, 디귿 맞고요. 해식동굴은 직권과 요거는 수권이죠. 유자국도 역시 직권과 수권.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16번에 가, 다는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가는 황사, 나는 적조, 다는 쓰나미 나는데요. 황사는 직권과 기권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적조는 생물권과 수권. 그 다음에 쓰나미는
직권과 수권. 자, 그래서 기권과 직권, 수권과 생물권, 직권과 수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가나다. 17번에 그림은 인간활동에 의한 화석연료 소비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화석연료 소비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래프죠. 기억에 직권의 탄소량은 감소할 것이다. 직권에 있던 탄소량은 아까 기권으로 연소돼서 나가니까 맞는 설명이죠. 극지방의 지표 반사율은 빙하가 감소하게 될 거니까 지구온난화에서 녹아서 그래서 반사율을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 18번 인간활동이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환경오염이 심해져 생태계 다양성이 감소한다. 맞죠? 인간활동.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지표 반사율이 변한다. 맞고요. 디귿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로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한다. 디귿 맞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죠. 1번에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을 무의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C와 D는 이제 용해되는 것과 그 다음에 D는 증발량이 되겠죠. 그렇죠? 물의 순환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그러면 아까 바다에서는 뭐가 더 많았었냐면 증발량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기억은 틀린 설명. 니은의 B 플러스 C는 D이다. B와 C가 직권에서 들어오고 기권에서 들어오는 인의 양인 거죠. 그렇죠? 그 인이 지금 나가는 아웃, D의 양과 같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죠. 자, B의 과정은 지표의 변화가 일어난다. 육지에서 바다로 지금 H죠. 물이 이동할 때 아까 유수의 변화라 그랬죠. 지형을 변화시킨다. 그 맞는 설명이고요. 물의 순환은 주로 조력 에너지, 물의 순환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죠. 정답은 니은 디귿. 2번에 그림 지구 시스템의 구성요소 A가 다른 구성요소 상호작용을 하는 사례들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지금 보면 A와 생물권이 호흡이다 그러면 A는 기권이겠죠. 그죠? 그다음 유성우는 외권과 기권일 거고요. 기권과 수권에 대한 어떤 하나의 예를 얘기한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람이 불면 해류가 생기는데 그중에 가장 큰 해류, 대기의 대순환이 표층 해류를 일으키죠. 그래서 A, B에 해당하는 건 일단 기권과 외권이고요. 그 다음 기억에 해당한 상호작용은 설명하라고 했었으니까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표충해류입니다. 표충해류. 자, 그 다음 3번에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가라 사이에서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의 예를 나타내었다. 지금 4가지 권역이 나와 있고 광합성 한번 해볼까요? 광합성은 생물권이 기체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기권에서 그쵸? 그 다음에 석회동굴이 형성된다. 석회동굴은 직권. 자, 생물권이 화석연료를 생성해서 직권 쪽으로 가죠. 그쵸? 직권에서 수권. 지하수죠. 지하수와 석회동굴은 지하수와 석회암이 만났었을 때 이제 탄산수소 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고 탄산수소 칼슘이 만들어지면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석회암이 만들어지면 굳으면서 그게 반복되면서 동굴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인 거죠. 그죠? 그래서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고 그 다음에 기권과 수권에서 A를 잡아보면 A는 하게 되겠죠.